10월 11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한상균과 더불어서 한 주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구속되었고 오늘 검찰에서 소요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중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이 한상균 문제나 조계종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은 저는 우리 사회에 어떠한 부분에서 특권이 주어지고 그 기득권에 의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런 세상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경제나 사회 문제에 있어서 가끔씩 굉장히 개혁적인 입장을 표방한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개혁적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사회가 기득권과 부패 세력과 또 좌우를 이념을 표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좌든 우든 기득권의 한마디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깨트리려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목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새로운 기기를 장만하고 또 저는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종편이나 이런 데서 출연 제의가 오는 것도 전화도 놓치고 해서 이 돈을 주겠다고 오라는 방송을 가지 않고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이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목적은 저도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국회의원을 출마하거나 무슨 대통령을 출마하려고 이 방송합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런 방송하지 말고 지역에 가서 열심히 골목을 쫓아다녀야죠. 자, 그런데 제가 사회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면 항상 제가 좌판이 황장수의 성격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니 경제 공부 더 하라니 그러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 제 방송 보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사고가 한마디로 굉장히 기득권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제 말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상균에 대해서 민노총에 대해서 그리고 기득권 노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비정규직을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 나름대로의 신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 노총, 즉 비정규직이나 사회적 약자의 노조를 대변하는 노조위원장께서 제가 전화 왔어요. 저한테. TV에서 제가 말하는 걸 보고 그런 사람 처음 봤다고 격려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계속 그럴 거니까 저보고 좌판이 무슨 자유시장 경제를 모르니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일정한 경제 공부가 안 돼 있다라니 이런 분들은요 정말로 부탁드리니까 제 방송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저보다 경제를 더 안다고 자신하시는 분은 저하고 TV에 나와서 한국 경제 현상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경제학 원론에 대해서 같이 시험을 치기를 바랍니다. 저도 대학에서 책 한 번 안 보고 한 학기 동안 경제학 강의를 할 정도로 기본적인 실력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제가 20, 30대에 대해서 이 젊은 갓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이런저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읽을 때 댓글을 보고 좀 불쾌했습니다. 왜 불쾌했느냐? 제가요 무슨 대기업에서 조직에서 어디까지나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되거나 조직의 암적인 존재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적응이 안 되고 융화가 안 되고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받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걸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일부 대기업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한꺼번에 수백 명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갓 입사한 지 4, 5년 된 사람들을 몰아낸다. 즉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회사의 경영하고도 관계없는 문제고 더 나아가서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하고도 관계없는 한마디로 과거에 경기가 좀 좋을 때 경기 판단을 하지 않고 회사에 여러 가지 사회 기여를 자랑하려고 했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지 사람을 뽑아놓고 이제 그 부분에
실적이 나빠지니까 그 모든 것을 회사의 직원에게 전가하면서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수천 명, 수백 명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내보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행태가 옳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는 그런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모양을 비치지 않으려고 몰래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렇게 나간 사람들 숫자가 수백 명, 수천 명이라는 겁니다. 한 회사에서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못합니까? 사람을 뽑고 사람을 내보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장기 경제 불황 시대에서 기업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들어와서 철밥통으로 일하지 않으면서 60세가 넘도록 1억이 넘는 연봉을 받아가는 이런 구조 잘못됐다. 철폐해야 된다는 입장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은 회사의 전적인 성급한 판단으로 사람을 뽑아놓고 또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 차라리 임금을 줄이자.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면서 같이 고통을 나눠야지. 수백 명 이상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것이 어떻게 암적인 존재를 골라내는 겁니까? 만약에 암적인 존재를 수백 명, 수천 명을 뽑았다면 그 회사는 그런 암적인 존재를 뽑은 걸로 문을 닫아야 되는 회사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왜 어떤 특정한 댓글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하는가 하면 제가 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야기할 때 한국의 기득권, 대기업 이런 입장에 선 어떤 일정한 사람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제 말에 댓글을 달고 그러는데요. 제발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소수의 특권적인 사람보다 다수의 중산층이나 서민이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좌파입니까? 좌우 가리는 사람 중에 정상적인 가치관 제대로 있는 사람 없습니다. 좌우를 가리려면요,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투가면 좌파니 우파니 재단을 하면서 언어로서 한 사람을 규정해서 난도질하려고 들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요, 앞으로도 그런 댓글 달면요, 끊임없이 제가 왜 방송을 하는가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 방송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아니 잘 살고 상류층 중에도요, 노블레스 어블리제를 실현하면서 자기가 이 사회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자신이 물려받은 자산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회 모범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무조건 사회 상류층이나 대기업이나 재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인정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더 잘해야 이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한켠에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이 비판의 사각지대에서 온갖 정계, 재계, 심지어 노동계, 종교계까지 운동권까지 네트워크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부패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이념이나 가치를 지배하면서 그것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보수 진영에 한마디로 특정한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주입하고자 하는 그런 엄중한 목적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요,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말 조금 이렇게 좀 해주라, 그러면 지원하겠다. 전부 다 거부하고 있어요. 그건 제 양심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 방송하는 거 저는 고통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도 고통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52세에 일종의 이제 좀 있으면 사회에서 은퇴를 해야 되는 뭐 제 몸도 불편한 사람입니다. 제 세대에서 가지는 고민들을 저 자신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산소 먹고 공기 마시고 삽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힘이 닿는 한 이렇게 이 사회를 제대로 개혁하자. 어떤 관점에서? 개혁적 보수의 관점에서 가자.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수가 진정한 보수의 극히 일부분이고 한마디로 책임지고 헌신하는 보수가 아니라 이 사회의 기득권의 입장에서 달콤함만 누리는 그런 보수를 마치 한국의 보수인 것처럼 강제적으로 주입시킨 그런 어떤 폐단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개혁하면서 보수야말로 자기 헌신과 정의와 우리 사회의 공정한 질서 또 모든 투명하고 평등한
얘가 또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좌파라고 이야기하겠죠. 제가 봤을 때요. 저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살 수 없고 사람은 다 차이가 있고 또 사람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또 환경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같은 출발선상에서 싸움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룰은 공정한 채 출발을 해야 된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부모 만나서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재능과도 관계없이 계속 잘 살 수는 있겠지만 남하고 경쟁하는 부분, 적어도 대학 입시라든지 뭐 입사라든지 뭐 재벌들은 입사도 안 하겠죠. 로스쿨을 가는 문제라든지 세금을 내는 문제라든지 의료보험을 내는 문제라든지 군대를 가는 문제라든지 그런 이 사회를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어도 치러야 될 의무에 대해서 또 자기가 통과해야 될 어떤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시나 입사나 백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굴러가지요. 한마디로 힘있고 잘 살고 부모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 군대나 시험도 다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이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혁명을 하자, 폭동을 하자고 다 나오게 되겠죠. 한상균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를 상식과 순리와 정의와 체면과 염치에 있는 관점에서 고쳐가자라고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봐서는 안 될 분들이 보고 있는데요. 저보고 무슨 정치 이야기만 하고 경제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런 분은 제가 말하는 정치도 보지 마십시오. 제가 정치도요. 여야를 떠나서 전부 공정하게 다 썩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슨 새누리당 편들라고 이 방송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수라고 해서. 저는 새누리당도 배내야 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제대로 된 개혁적인 보수 정당이 나와서 새누리당을 긴장시키면서 한마디로 제대로 된 보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 혼자서 힘이 벅찹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태까지 보수에 내려왔던 이념적 가치는 관변, 60, 70년대 관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이 관변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 관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힘이 센 사람, 그 다음에 정권, 더 나아가서 재벌 이런 사람들의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보수에 내려왔죠. 그것이 보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런 사고들이 우리 보수 진영 내부에 많이 번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보수를 가지고도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고요. 성장이 해결이 되고 또 청년층이 불만을 가지지 않고 또 부패가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면 저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금까지의 관변적 성격의 보수로는 이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세계적 장기 불황 속에서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이 지금 병들고 멍들고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할 때는 황장수는 위기를 가장하는 것이고 조선일보가 말하면 실제 심각한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중국 자본의 한국 침투나 중국 관광객 문제에 매달리는 문제, 한중 FTA에 집착하는 문제, 물론 한중 FTA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과의 지나치게 매몰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했는데요.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지금 중국 정부에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중국 관광 특수가 꺼질 것 같다고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상식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개혁적 보수로 이렇게 바꾸어 가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방해를 해도 누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제 나름대로의 가치와 사고에 기반해서 이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지 제가 남에게 영향을 받는다면 무슨 뭐 대기업의 뉴스 브리핑입니까? 무슨 정권의 뉴스 브리핑입니까? 새누리당의 뉴스 브리핑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날까지는
저는 이 사회에 성실하게 일하면서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매우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확연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유병헌 문제가 처리되는 방식이라든지 올해 그 성완종 문제에 관련된 1조 2, 3천억이 대출되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흐지부지 덮어지는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 정치인들의 깊은 부패들이 전혀 척결되지 않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 사회 곳곳에서 힘있고 강한 사람들의 모든 입장들이 관철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아직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도 하나쯤은 있어야죠. 근데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대가로 치러야 될 곤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전적으로 제 몫인 겁니다. 그건 제가 감수하면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누가 제 방송을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돈 벌려고 이 방송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입장에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 취지를 마치 변경시키려고 압박하는 듯한 그런 댓글을 달거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제 경제나 사회에 관한 가치관이 마음에 안 드시고 정치만 마음에 드신다는 분은 제가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하는 거 아니니까요. 정치도 보지 마시고 제 방송 보지 마십시오. 적어도 제 모든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가치에 공감을 가진다는 분들만 이 방송을 보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 겸용적 차원에서 언젠가는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 거대한 흐름이 되어서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서 이 사회를 바꾸어 가기를 희망하는 관점에서 저도 방송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살아서 생전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요. 그런 목적도 없다 하면 제가 뭘 하고 매일 앉아서 이 방송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고역입니다. 어떤 대가도 없는데 이렇게 방송을 지금 제가 6개월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7개월째입니다. 이렇게 매일 할 수 있는 것도 저 나름대로 신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제 신념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이 방송을 보려고 하는 생각을 바꾸어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듣기 싫은 분은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더 듣기 싫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할 거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 방송 보다가 혈압 올라서 쓰러질 분들은 건강하실 때 그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방송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함께만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